자, 오늘은 연결 요소를 설정하는 방법을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렌치라는 걸 열어보세요. 렌치는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자, 렌치는 새 파일에 있고요. 변형, 거동, 영상 그 전에 변형 유형과 결과 분석 중에서 연결 유형이에요. 연결 유형.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모든 내용의 종합적인 내용이 돼가지고 연결 요소예요. 자, 연결 유형 열어보게 되면 렌치라는 게 있고, 그거 열게 되면은 렌치라고 맨 아래에 있는 거를 열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단 구조가 FEM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볼록 튀어나온 그와 같은 내용이라든가 또는 물림 조각 이런 것들은 유한 요소 모델에서는 이제 생략이 돼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그냥 있고 여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요 for analysis 구조에서 유한 요소 모델이 있어요. 우선 요 화면을 정면으로 한번 맞춰봐요. 어제도 했지만 정면으로 맞추고 보니까 여기 유한요소 모델에서는 지금 그림과 같이 이 부분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들의 설정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요 설정에서는 요 물림 조각하고 요렇게 살짝 튀어나온 여기에 그 연결 요소가 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위한 유한 요소 모델로 설정을 바꾸게 되면은 설정 보이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게 살짝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것도 그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좀 단순화하거나 또는 복잡하지 않은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설정에서 없어진 게 있다면 요 부분이 하나 없어졌어요. 요 중간에 날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하려는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분해를 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원통은 요 앞부분, 요 원통은 요 뒷부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계 요소를 핀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원통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핀의 설정은 오직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원통면상의 설정이 돼요. 요거는 외부 원통면과 내부 원통면 사이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설정이 하나 있다라면 내부하고 내부를 연결하는 요거하고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핀이 설정이 돼요. 원통면 두 개를 가지고 설정되는 게 핀 요소다라는 걸 일단 알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시뮬레이션 스타디를 하나 만듭니다. 시뮬레이션 스타디 하나 만들고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연결 요소라고 하죠. 연결 요소. 연결 요소. 연결 요소라는 이름으로 스타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결 요소 해가지고 스타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일단 재질은 전체가 다 뭐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책에서 보니까 제 재질이
주조탄소강입니다. 그렇죠. 주조탄소강 맞아요. 적용. 이걸 닫게 해주고. 모두 다 이제 주소탄소강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연결 요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석 알고리즘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놓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연결이 나오고 연결 아래에서 핀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핀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이제 핀을 설정을 하는데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요소인 요 원통면하고 핀으로 연결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자, 핀이나 핀 커넥터를 찾아가지고 핀의 외부 원통면과 내부 원통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우선 연습을 하나 해봅니다. 만약에 멈춤링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멈춤링이 있다라는 것을 요거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윗부분을 이제 축강성을 아무리 설정을 하려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래쪽은 들어가요. 근데 요 부분은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멈춤링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에는 축강성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고 멈춤링이 만약에 없다라면은 이제 축강성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축강성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은 축강성이 있다. 자, 축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지금 현재 축방향이라는 건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 방향. 축방향에 강성이 있다라는 거는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강성이 있게 되면 그 값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봤겠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 마개가 덮여 있었죠. 그렇다는 건 멈춤링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모습은. 자, 그래서 멈춤링이 있음으로 설정을 하고 축강성을 주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회전 강성이라는 게 있다라면은 이번에는 어떤 강성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회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게 돼요. 강성이라는 거. 강성 값을 어떤 값을 주게 되면은 어떤 값을 주게 되면은 그만큼 저항이 돼가지고 잘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저항을 저항이 많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돼요? 여기서 힘을 가해가지고 가했을 때 이게 회전을 잘 안 하는 그런 영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자, 값을 주지 않고 그냥 링이 있다라는 것만 설정을 해서 그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커넥터에서 핀을 하나 더 설정합니다. 또 핀을 어디와 어디 사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설정하는 거죠. 자, 요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아랫부분을 먼저 하고 윗부분을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또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하단에 커넥터를 설정을 하는데 요번엔 이 윗부분부터 할 거예요. 윗부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다가 요거를 잡아요. 있다. 핀을 연결했다. 이렇게 핀이 설정이 세 가지가 돼요. 핀 세 가지가 설정이 되고 설정되어 있는 핀 구멍 사이에 이와 같이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을 설정할 거예요. 커넥터에서 스프링을 설정을 하고 스프링 커넥터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인장과 압축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통상은 요걸 가지고서 전부 다 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쓰면 상관없어요. 자, 평행하는 평면이 아니고 동심 원통면도 아니고 두 개의 위치가 되니까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그 중에 한 위치를 여기 십자홈이 들어있는 요 가운데 부분을 찍어주면 돼요. 동그란 거. 자, 요 가운데 부분. 자, 요 자리를 잡고 또 하나의 위치는 하단 쪽을 잡아요. 하단 쪽에도 역시 십자홈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잡고
뭘 취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해석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 설정을 했나요? 해야지 또. 두 개의 위치에서 또 점을 잡아야지만 점이 시작을 해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전화 안 했잖아. 누가 써? 먹었으니까 가져가야지. 먹기 전에 가져가야지. 아니 여기 줄 때 여기까지 재질을 하트 재질 들어오고 주주 아니 주주 완전 뭐 하는 거지? 자, 핀 설정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결 핀 설정은 지금 그림과 같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스프링 설정을 여기에 가운데 부분하고 요 십자홈의 가운데 부분하고를 연결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정만 해주면 되는데 핀 강성과는 달리 스프링의 경우에는 보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해야 야,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랑 아래쪽으로 그다음에 밑에 쪽 여기랑 여기 아니면 잘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하는 밑에 쪽 사람도 있어요. 맞지? 그거랑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스프링 아, 그랬던 거예요? 똑같은 트위치 점이 잡혀 잠깐 얘기하고 있어. 연결한 사람. 아랫부분에 이거 여기 돌리면은 알지? 여기 애들이 그 사이 확인 안 돼. 시스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스프링 원장님이 그랬어. 여기까지 했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진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 그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어. 아 진짜 너무 돌리는 게 진짜 세게 가까이 돌렸지? 붙여놔야겠다. 이거 붙여놔야겠다, 이렇게. 테이프 있어요? 좋네요. 네, 테이프가 나온다. 밥 먹었어요? 우려는 거, 커플이 우려는 거는 그거 해야 돼. 떡볶이 너 책 보고 하려니까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잘 들어, 따뜻하지 말고. 자, 그걸 했어, 안 했어, 피? 안 켜져도. 빨리 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결 요소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어쩌고 하는 게 오늘이 벌써 이제 나흘째야.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내서 끝날 거야. 구조에서. 그 다음에 유동에서 여기가 끝이야. 지금 구조에서. 일단 구조를 바꾸라고 했어. 이거 저기 이 회사거든요. 그냥 뭐 책을 보잖아. 그거 이만큼 했어. 이만큼 하던데. 뭐 했다고 씨. 스피너로 해서 안 읽었지. 응? 어떻게 읽어요? 다운받아요.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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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로이드를 다른데 다른 쪽에서 폴라리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가 있냐면은 맞아? 잘했어? 스프링 개수에 스프링의 상수를 집어넣어줘야 돼. 스프링 상수. 스프링일 경우에는 핀과는 다르게 스프링 상수가 필요하다. 이거를 비상식 때 이거를 잡아주려면은 스프링 상수가 필요한데 항상은 여기 요 위에 있는 값은 뭐예요? 축강성. 요 위에 여기 살짝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이 자리에다가 컷을 갖다 놓으면 축강성이라고 나오죠. 그 값만 바꿔준다고. 축강성은 항상 250에서 260 사이로 설정을 합니다. 자, 250으로 설정했다면 250 뉴턴 퍼 메타니까 스프링이 쭉 늘어나서 1m 늘어나기 위해서는 250 뉴턴의 크기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250이라고 숫자를 찍어 넣습니다. 250. 다 넣었어요? 예. 자, 요 자리에다가 250이나 260이나 이렇게 값을 넣는데 여기서 25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자, 이제 구속을 설정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를 주는 거예요. 잘 따라하지 않으면. 자, 요 면과 그 다음에 아래쪽 면에다가 구속을 주겠죠. 고정 구속을 준다고. 자, 요 면과 살짝 돌려서 요 아래면 요 두 개를 같이 잡은 상태에서 구속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해된 상태에서는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립을 해줘요. 자, 조립은 맨 땅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도 되고 요 자리에서 조립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조립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핀이 그냥 돌아다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핀이 없어져요. 좀 하다 보면 없어졌죠, 핀이. 자, 지금의 설정을 일단은 기억을 해두세요. 메뉴 삽니다. 이게 없어. 얘는 알았어. 스프링을 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자리에 물림 조각이 있다라는 거를 상당 설정으로 완전히 고정 지하미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회전을 할 수 있다는 핀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엔 축강성 250에서 260 사이의 값이 설정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조립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하중만 주면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중을 주는 유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하중을 주는 방법 봅시다. 하중을 주는데, 자, 요 면에다 줄 거예요. 요 면에다. 자, 요 면하고 그 뒤에 면, 요 면에다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하중이 이렇게 곡면을 따라서 어떠한 값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무슨 뜻이냐? 지금 하중이 이렇게 돼 있잖아.
곡면을 따라서 그러면 누가 이런 데다가 하중을 줄 때 쓰다듬으면서 주나? 하중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안 주고 위아래로 그냥 수직하게 주죠 이렇게. 자,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면에 하더라도 선택된 방향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된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요것과 수직한 방향을 이루고 있는 타평면, 요게 타평면이에요.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거, 요 타평면. 타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한 면당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합계로 얼마를 주는 거야. 합계로 225N을 줍니다. 225N. 자, 요거를 똑같이 이제 하방에도 주려고 그러는데 하방에 그냥 갖다만 놓더라도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그냥 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뒤집으면 둘 다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줄 수가 없어요. 하나 먼저 주고, 오케이.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하중을 주는데 선택된 방향을 택하고 선택을 타평면 기준으로 요 아래쪽에다가 준다라는 얘기야. 수직한 방향으로. 상방향이 되니까 수정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죠. 225N을 주겠다. 지금 여기서는 합계라는 게 활성화되지도 않아요. 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유형을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고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에서 하방향으로 누르고 아래서는 윗방향으로 누르니까 이렇게 눌려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눌러주게 되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실행을 하는데 메시는 어떻게 줄까요? 메시가 이제 제일 문제예요. 메시 작성을 하기 전에 먼저 저장합시다. 파일 저장. 설정한 걸 모두 다 설정하게 하고요. 자, 메시를 작성을 하는데 메시 파라메타는 뭐로 할까요? 여기선 그냥 표준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인치를 밀리메타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고급화에서 요거를 일단은 지워주세요. 재작성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거로 해가지고 메시 작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메시 작성이 실패할 겁니다. 메시 작성이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자, 메시 작성이 실패했고 실패한 메시는 어떤 부분이 메시 작성이 실패했나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탑이라서 이거를 체크하지 말라고. 체크하지 어떤 말고. 부분인가 메시 작성이 안 됐어. 이렇게 위치를 미리로 바꾸고. 진단해서. 위치 작성하면은 에러 떠. 어디가 안 된 것 같아요? 스코드. 스크류라는 부분이 없죠. 도망갔죠.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에 스크류가 있었는데 여기에 스크류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그 부분이 메시가 안 됐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 메시와 요거의 메시를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메시 시키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적용하는 게 무엇 내용일까요? 요 부품과 요 부품에 만나는 부분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만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메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호환 메쉬를 적용하면 되겠죠. 비호환 메쉬가. 호환 메쉬로는 지금 작성이 안 됐으니까 이 비호환 메쉬를 적용하겠다라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기다려요. 지금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안 됐어. 왜? 네? 메쉬 작성 알고리즘이 왜 안 나왔어? 자, 일단은 요거까지 메쉬가 작성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온 사람은 메쉬 실패 진단 이런 것만 살짝 눌러가지고 기다려요. 메쉬 실패 진단이라는 것만. 메쉬 작성에 실패를 하고 그것을 진단하는데, 자, 저 그림까지 모두 나와서 대표하고 있어요. 땡밀어요. 여학생은 뭐 하나? 뭐 하나? 메시 작성은 안 하나? 메시 실패 진단이라는 걸 경험하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너는 왜 듣는지 알아? 말 안 들어서 그래. 메시 작성 다시 하고, 메시 작성 다시 하고, 메시 작성 다시 하고, 메시 작성 다시 하고. 요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지우고 하는 거였어. 다시 하면 이제 안 되는 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참고로 메시가 안 됐다라는 거가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 실패 진단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려면은 이제 메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비호환 메시, 호환 메시 한다. 또는 메시 컨트롤을 한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본 내용에서는 자,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비호환 메쉬를 적용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자, 메쉬가 실패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발견하는 방법이 비호환 메쉬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쉬 컨트롤을 쓰는 방법, 형상 검사를 통해서 형상을 맞추는 방법, 이와 같이 크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비호환 메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우선은. 자, 그래서 비호환 메쉬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비호환 메쉬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 비호환 메쉬로 부품의 접촉 관계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를 해주게 되면은 갭 옵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메쉬를 제작성한 얘기가 이게 아닌데, 자, 요거를 잡고 비호환 메쉬를 자, 비호환 메쉬랑을 적용을 하고 메쉬를 다시 작성을 해보게 되면 메쉬 작성해서 요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자, 요 상태로 하게 되면 우선은 실패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메쉬 작성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실패를 하긴 하는데 빨간색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비호환으로 바꿔가지고 성공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비호환 메쉬 하나로 해결이 됐어요. 자, 메쉬 작성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을 일단은 저장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하면 여기서 스케쳐, 여기서 스케쳐. 이게 여기서 스케치 그려지면. 그랬더니 또 메시지가 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대형 회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미소한 해석을 하는 정적 해석의 범주를 약간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no를 택합니다. yes를 택하면 무지하게 안 끝나요. 자, no를 택해서 그냥
추가 변형을 없는 상태로 끝내기로 하겠다. 자, 이렇게 됐어. 자, 대형 회전이 있는 부분이 핀 커넥터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한번 애니메이션만 해봅니다. 애니메이션만 한번 해봐요. 자, 최대 응력이 나오는 위치를 보니까 핀 커넥터에 나오고 있어요. 이 핀 커넥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실해주세요. 저 이거 잘못해서 예스 눌렀어요. 그러니까 한참 걸리잖아. 너무 누르라니까. 네. 자, 안 되는 거를 안 될 때는 대변이 혼나요. 노는 왜 나한테 갑자기 사라져? 색이 좀 다른데 색기가 좀 다르구나. 색상을 이거 색상이 좀 헷갈렸어. 누르니까 또 사라져. 여기도 그래. 여기도 색상이 그 다른 색상을 만들어줘서 그러면 도면이 지금 녹색으로 나오죠. 이제 도면 편한 거 이게 있어. 많이 해봐야 봤을 때 보여주고. 뭐 3D 보여주고 아직 아닌가? 이렇게 돼 있잖아. 치수 제해서 얘는 지금 하나 나오듯이 몇개 골라가지고 하는 거죠. 회전하는 거 왜냐고 헤드 똑같이 한 다음에 이거 회전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그 TV로 보내는 거 돌리고 미스겠지. 녹색으로 아주 파란색으로 변이하면 맛이 나오는 색상. 근데 이걸 3D를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2D를 바꾸잖아요. 선이 이런 식으로 완전 딱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완전 이거 로그에다가 자, 너무 까부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한 30프레임으로 맞추세요. 만들어야 돼요? 30프레임 정도로 맞추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그 같은 애니메이션을 한번 잡아보세요. 바탕화면에 프레임을 30프레임으로 맞추고 선생님, 교수님, 바탕화면에서 애니메이션 파일을 잡아보세요. 교수님. 저 화면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저 화면 됐는데 이 실행을 나오자마자 바로 뭐 눌러놓고 됐다가 며칠 뒤에 바로 떴어요. 너무 이상하게 응용을 표시해요. 아, 감사합니다. 바로 자, 일단은 요거를 30프레임으로 맞춰서 화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 화면을 만들어 보세요. 애니메이션 화면을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려는 건 왜 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빠르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최대하게 발생되는 게 보이긴 보이지만 나 같은 경우는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빠른 화면에서는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그걸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애니메이션 파일에서 이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되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은 사실은
핀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핀을 조정하지 않고 여기에서의 최대 영역이 나오는 위치를 이 부분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 부분으로.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중간 프레트하고 이렇게 스크류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최대 능력이 나올 것이 그게 최대 능력이 나온다라면은 그 부분만 문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게 이렇게 구조물상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게 하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하려면은 메쉬의 작성의 내용을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자, 메쉬 작성을 어떻게 바꾸는 책에서 한번 보세요. 책에서 보니까 최대 응력의 위치를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메쉬 작성 알고리즘을 조금 바꿨는데 며칠을 주라고 해요. 책 보세요. 책이 없어요? 그렇지. 2로 좋아하나요? 2하고 0.2는 드라마죠. 2에 뽑았어요. 0.1로 그렇게 주라고 메시 작성을 바꾸는 거예요. 자, 필드에서. 자, 그 다음에 2에 0.1로 주는 경우에는 비호환 메시라는 게 없어도 될 겁니다.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세워서 30으로 하라 그랬고. 자, 그럼 30개 프레임을 만들고 작성을 완료를 시키고. 자, 이제 메쉬를 작성을 하는데 메쉬 작성에서 여기를 2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0.1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거 없이도 여기 없어도 비호환 메쉬 여기 없더라도 호환적으로 짜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호환적으로. 자,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비호환 메쉬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도 메쉬가 잘 짜졌어요. 이렇게. 그대로 잘 짜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최적한 메쉬 약성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형 회전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다시 노를 눌러가지고 완성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응력의 위치가 그 자리에 있네. 자, 최대 응력의 위치가 아직도 핀 커넥터에 있게 되는데 다들 그런가요? 핀 커넥터에 아니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간 사람 없어 혹시? 최대 응력의 위치 안 바뀌었어? 바뀌지가 않았네. 솔버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데 나중에 이제 잘 해보면은 최대 응력의 위치가 하단을 내려. 그거는 뭐 핀 커넥터에 강성을 주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최대 응력의 위치가 이 자리로 바뀐 사람은 솔버가 괜찮은 거고 솔버가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자리에 그냥 있을 거예요. 1060이라는 쪽에. 자, 그러나 일단은 메쉬가 가장 최적화돼 가지고 비호환 메쉬의 작성 없이 호환 메쉬로 작성이 완성된 경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하고 그린 것 같을 때 그 생성 내용에 대해서 자주 검토해 두세요. 구속을 숨기고
하중도 숨기고 화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 요 화면을 이제 그 최종 설정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파일로. 자, 애니메이션. 해주고, 자, 그 다음에 AVI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탕화면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 1번, 2번이 되었고 2번 해가지고 저장하고 미디어 파일로 잡은 다음에 세워서 이제 AVI 파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어요. 저장. 이 phương式 뭐야? phương式. 또. 이게 너무 이제 저장이 됐고 바탕화면에 가서 시대가 약간 애니메이션 파일이 요건가? 요거구나. 뭐야 또. 자, 이거는 설정 자체가 뭐 상당히 이 컬러풀하지 않은 이와 같은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할 겁니다. 화면을 끄고 모두 저장하고 화면을 다시 열어서 뭐를 열 거냐 하면 개별 실습 예제를 열어보세요. 개별 실습 예제의 모델은 충격 흡수기가 되는데 그거 열기 전에 우선 요 예제 및 가이드가 있어요. 자, 가이드 부분에서 요 앞쪽에 들어있는 그 문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끌고 나가서 어디야? 여기에 여제에서 어셈블리 해석의 개별 실습 예제의 예제 가이드를 한번 열어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별 실습 예제. 자, 그 페이지에서 작성된 해석 과정의 세부 사항을 정독을 잘 해가지고 공학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 단계를 구상을 합니다. 자, 해석을 위한 FEA 모델을 준비를 하고 3장에 첨부된 해석 단계 설정 플롯들과 실습 모델 폴더에서 첨부된 거동 영상을 참조해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축방향, Z방향의 변이 플롯을 추가하고 응력과 Z방향 변이 결과가 후처리 포맷을 완성하면 최대 변이량이 11.7mm가 확인이 되면은 저장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장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11.7mm가 나오지 않으면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저장을 못해요. 그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검토할 내용은 뭐가 되냐면 최대 응력의 발생 위치가 원형 필렛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산된 후계 법칙의 이론 변형량과의 비교를 통해서 해석 결과를 최종 검증한다. 즉 11.7mm가 나와야지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검증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실습 모델 폴더에 첨부된 거대 영상 애니메이션과 일치되는 동영상을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한다. 하중을 2배로 늘려가지고 복사 스타일을 실행한 다음에 해석 결과가 12.7 곱하기 2의 선형성의 결과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후계 법칙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자, 후계 법칙에 의해서 변형량 F는 X라는 수식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죠? 후계 법칙식. 자, 스프링의 강성. 요거를 우리가 스프링 강도라고 그래. 스프링 강도. 스프링 상수. 그 다음에 이게 변형량. 그 다음에 여기 하중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할 내용에서는 F 대신에 3N을 가해줄 거예요. 3N을.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라는 거를 255.7이라는 값을 줄 거예요. 255.7. 자, 그렇게 주게 되면은 요거는 뉴턴 퍼 메타이고 요건 3N이니까 요 X라는 값이 계산이 되겠죠. 이론적으로. 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X는 어떻게 돼요? 3 나누기 255.7. 그 다음에 이 메타라고 나올 텐데, 곱하기 1000을 해주게 되면 미리메타가 되겠죠. 미리메타로 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3 나누기 255.7 곱하기 1000. 계산기를 눌러보지 않으면 몰라. 아무도 몰라. 빨리 눌러봐. 네? 11.7 나오죠. 지금 자, 이론적으로 3N이라는 크기와 스프링의 상수값을 이건 이제 가정에서 주긴 주었는데 255.7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는 K 값을 얼마로 우리가 넣을 수 있다면 250에서 260 사이의 값이면 어떤 값도 괜찮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255.7도 그 가운데 하나 값이죠. 255.7이라는 값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시행착오를 통해 찾을 수도 있지만은 그 값을 찾아내는 것도 설계 스타일을 통해 찾을 수도 있어요. 설계 스타일을 통해서 찾을 값이 돼요. 자, 요 255.7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배우게 되면 알 거예요. 자, 우선 3N과 요 X라는 값은 이건 Z변이에요. Z변이. 변이의 모양이 Z변이의 값인데 그 내용을 검토를 할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화면에 그 내용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한번 검토를 합시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실습 모델 안에서 충격 흡수기를 열어주세요. 이게 안 열려 자꾸. 하이, 열기. 실습 모델에 충격 흡수기 열기. 자,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할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부분은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 부분을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스프링이 들었는데 스프링을 이번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요 윗면과 여기 요거의 아랫면 요 부분 사이에서 스프링이 설정되는 그 두 개의 평행하는 평면 사이에 스프링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스프링의 강성은 255.7이라고 우리가 축강성을 준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요 호 부분에다가 하중을 줄 건데 3N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필렛 부분에 밑 필렛 부분에다가 메쉬 컨트롤을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중을 주고 이제 여기에서 구속을 여기 줬고 거동의 구속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거동 구속은 이쪽 방향으로는 가도 좋지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는 움직이면 안 된다 라는 구속 조건을 줄 거예요. 자, 요 문제가 지금 기초에서 배웠던 부분을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문제예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거를 설정하고자 할 때 스프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 스프링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스프링은 내가 설정만 해주게 되면 스프링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스프링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스프링의 형상과 이런 만나는 부분들에서의 접촉 문제 같은 게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FEA 모델을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본문장 중에서 FEA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될까요? 스프링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내용을 합시다. 요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테스트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예요. 자, 문제 내용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시험 문제는 바로 요 문제예요. 기능을 잘 자, 오픈하십시다.